안녕하세요. 이번엔 갭 투자에 관한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갭 투자란 그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전부 투기꾼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정반대의 말을 제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갭 투자 없이는 영원한 무주택자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 폭등이 그러나 저도 그랬죠. 계속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꾸준히 계속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신문도 반복하니까 저도 반복을 할까 합니다. 전세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매수 대출과 전세 대출 차이예요. 집을 살라 그럴 땐 대출액을 40%밖에 안 해주고 전세 대출은 8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전부 어디로 얼마 붙었다? 전세가로. 그게 폭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할 때는 무주택자들한테 청약 요건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당분간 무주택자로 남으니까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재건축 2년 실거주를 강화시켰죠. 이것도 전세가 폭등하는 거고, 전세가 물량이 씨가 없어지니까 다 얘기했던 겁니다. 또 임대사업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혜택을 줬다가 안 줬다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해야만이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어서 전세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거는 또 팩트 확인상 또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5,000 가구랍니다. 올해 입주 물량은 4만 가구였다고 합니다. 올해 4만, 내년에 2만, 입주 공급이 50% 줄어들죠? 전세가 폭등. 자,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정부가 전세가는 폭등시키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또 한번 언급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제가 전에 저보다도 그 당시에는 많았던 어떤 부자들을 만나보니까 이래요. 그때 송파에, 그 당시가 2002년, 3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그때는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당시에는 제 나이 정도 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청약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10년씩 한 사람들은 하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10년 동안 기다려서 청약을 해서, 청약을 하면 동양이 걸릴지 남양이 걸릴지 1층이 걸릴지 제일 좋은 20층짜리 걸릴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저렇게 청약을 해서 3천이든 5천이든 남양의 가장 좋은 아파트를 나는 그 피를 주고 사겠다. 나는 이 이상이 없다. 그러니 청약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잠실에 그 송파에 있었던 거를 제가 반면교사 삼아 삼성동에 정말 기가 막힌 아파트가 청약하는 거를 봤어요. 거기에 저도 뛰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지금은 최고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파트로 지금 정평이 나 있는 아파트인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나라의 대표 아파트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좋은 걸로만 두세 개를 자기가 구입하는 걸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약하신 분들이 그런 물량을 1,000만원, 2,000만원 차익을 보고 던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걸 부자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로. 나쁜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청약은 의미가 없다. 저도 그때부터 청약을 신경을 껐습니다. 오래됩니다. 저도. 또한 청약 관련은 저희들하고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조언해 줄 것도 없습니다.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갭 투자 없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동산 초보들의 초짜한테 제가 한 가지 영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갭 투자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본인들 청와대나 자기들이 다 실토했죠.
노영민이도 두 채고 전부 홍남기 그런 사람들이 전부 팔아라 그러는데 지금 정부기관, 청와대 이런 사람들 자기 직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집도 안 팔아요. 만약에 집을 팔으라 그러면 직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도 오늘 기사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다 이렇게 씌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주장합니다. 이번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그래요. 갭 투자를 하십시오. 갭 투자 없이는 절대 무주택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강남의 그 부자가 해줬던 얘기 있죠. 과연 청약을 해서 무주택자로 기다려서 10년 동안 기다려서 청약이 당첨된다 한들 그 아파트가 5억짜리가 15억이 됐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번뜩 떠오르는 사람은 감각이 있는 분이고, 아니다 나는 죽어도 청약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뭐 좋고 나쁘게 문제는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만큼이라만 제가 한 20%만이라 도움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갭 투자는 왜 해야 되느냐 하냐, 그분들이 분명히 이런 얘기예요. 항상 정부가 옛날 노무현 그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도 주식은 하라고 권하잖아요. 왜? 주식은 하니까 폐가망신하니까. 폐가망신하라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하게 되면 죽인다 그런 거죠. 왜?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돈이 되고 주식 투자하면 망하니까. 이상한 논리죠. 대놓고도 얘기했었으니까 저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식하라고. 주식하라 부동산 하라 이런 얘기는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주식은 모르니까 말 안 하는 것 뿐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갭 투자는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저는 보는 거예요. 대다수 80% 90%. 그때 제가 통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60% 70%의 갭 투자자들은 30, 40대 실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갭 투자를 안 하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은 멀어진다. 어떤 지역이든 핵심적이면 좋겠으나 핵심적이 아니어도 역세권이나 학군 좋은 데나 일단은 조금 외곽이어도 집을 사놓고 전세 껴놓고 사놓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금액은 1억이든 2억이든 자기 돈 투자해놓고. 그러면 자기 돈이 없어. 자, 이 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저 시골로 옆에 수도권으로 가라니까요. 그 1억짜리 전세 살고요. 이제는 이 전세 대출도 못 받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3040이 분노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갭 투자를 해서 수도권에서 출퇴근 서너 시간 해가면서 힘들게 한번 내 집 마련을 해보자 하는데 이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 아니에요. 이걸 갭 투자라 그래가지고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거. 그래도 하시란 얘기예요. 왜? 청와대나 장차관들이나 그런 인사들은 죽어도 집 안 팔고 돈을 더 중요시하는데, 권력을 얻으면 돈을 포기하든가 돈만 얻으려면 권력을 포기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눈에 좀 힘을 줬더니 지금 눈에. 그래서 아무튼 갭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세 끼워놓고 사놓고 본인이 그 돈이 없잖아요. 자, 서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층 입장에서. 그러면 월세라도 좋아요. 전세 대출도 못 받게 하면은. 그렇죠. 외곽에서 1000에 2000에 40만원 적게 50만원짜리 살면서 갭 투자 해놓으면 언젠가는 오르니까. 이렇지 않고서는 5년 후에 10년 후에 미래가 없다. 왜? 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갭 투자를 정부가 지금 천세 끼고, 천세가 제도가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그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오르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있을 때 평당 1000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요. 도대체 아파트 평당 1000 시대가 어디냐? 그때 저희들이 그랬다니까요. 15년 20년 전에 야 이러다가 평당 1억짜리 나오는 거 아니냐? 1억 넘어섰잖아요. 우리나라 핵심 지역 아파트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시간상 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갭 투자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